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89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잠이 깬 민입니다. 네, 졸린 사카린입니다. 아직까지 커피를 못 마셔서. 그리고 지난 회에 이어서 게스트 한 분 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네. 더원에게서는 언급 자주 되는, 네. 언급만 자주 되는. 심지어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응. 학생의 학부모께서 그거 듣고 계셨을 때. 그쵸? 네. 한 번 있었죠. 맞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때 참 세상이 좁구나 새삼 느꼈어. 스텔라 선생님 하면 혹시 그 선생님 아닌가요? 이러면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서울 서부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네. 유능한 선생님이. 유능하다. 영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추억의 점심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뭐 특히나 급식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지난주에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리뷰 먼저 좀 읽겠습니다. 춘삼이와 영길이님께서 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으로 튼튼이 우유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스콜이라고 피크닉이나 과수원 비슷한 밍밍한 주스 나오면 진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번에 투표하러 갈 때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는 우유급식 보관 냉장고가 따로 있더군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저 초등학교 당시에 다들 초코우유나 스콜을 기다렸던 건 딱히 우유가 싫어서라기보단 더운 여름에 배달되는 상온의 미적지근한 우유에서 나는 비린맛이 싫어서였던 것 같거든요. 요즘처럼 냉장 보관 잘 돼 있다면 맨날 서랍 구석에 처박아두고 안 마시고 하는 애들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진짜 그 책상 서랍이 우유곽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쵸. 네. 맞아요. 눕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상하면 터진다. 잊어버리고 그거? 가는 애들 꼭 있어서. 네. 꼭 터트릴 책상에 때 터집니다. 있어요. 책상에 터지면 냄새 장난 아닙니다. 책이 붙어. 네. 아. 눌러붙죠. 최악이죠, 최악. 원래 그 우유를 먹게 된 게, 박정희 때인가? 그때 이제 애들 건강. 을 위해서. 80년대 달걀과 우유에 급속한 네. 그 보급.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가면은 그 우유차가 와가지고, 거기 우유를 이제 반별로 초록 색깔, 네. 그 네. 판에다가 이제 주죠. 그러면 애들이 그렇죠. 이제 그거 타고 다니고, 막. 맞아요. 그래서 저 계단에서 이제 그거 타면서 짱 재밌습니다. 정말 위험하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우유가 그 학교마다 달랐던 게 저희 연세 우유 먹었거든요. 우리 저희는 서울 서울우유. 네. 그렇죠. 서울에도 먹고 매일우유. 어른들 사정이 꽤 있겠죠. 네. 지금도 학교에서 나와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유가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사면 400 얼마, 500 얼마 하잖아요. 네. 근데 지원금이 나와서 학생 부담금이 190 얼마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옛날 얘기지만 저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네. 일본도 우유를 마시는데 병우유를 마셔요. 플란더스에게 같이. 운치. 뚜껑이 이제 종이 뚜껑이에요. 오. 네, 뽕 하고 따가지고. 좋다. 마시면 다시 회수하는 거죠. 옛날 파스텔 우유병처럼. 네. 요즘엔 예쁘게 나오는 것도 많던데. 요즘에 파리바게트에 성미당 우유 그게 병이 들어가요. 네, 그거 우유 급식하면 그 우유 봉투, 우유값 넣는 그 봉투 노란 거 주는데. 거기다 돈 넣어갖고 엄마가 풀칠해갖고 딱 봉에서 맞아. 딱 주면 이제 그 앞에 다 있어요. 노란 봉투 몇 맞아. 반 이름. 예. 되게 얇은 거. 네. 그리고 비칠 것 그게 같은 거. 돈이 4,950원 이런 식이라서 맞아, 딱 맞아. 맞춰서 넣어줘야 딱 돼. 맞춰서 넣어줘야지. 그거 선생님이 못 해주세요. 어. 못 거질러줘. 먹고 실러주래. 갑자기 딱 기억나네. 그렇게 넣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 에이, 노란색, 약간 주황색이었죠. 네, 약간 네, 그런 네. 봉투. 미끄덩거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유를 애들이 신청해놓고 안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당불내증으로. 아니 저도 잘 못 먹어요, 우유. 우유를 먹으면 자기 이름을 써서 내야 돼. 빈 우유팩을. 우유팩 씻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쌓아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검사했어.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서 내라 그랬어. 대신 먹어줬겠네요. 전 애들이. 친구 거 대신 먹어주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우유 좋아했구나. 저도 우유 잘 많이 못 먹었죠. 저 먹어요. 우유 엄청 좋아합니다. 네. 하루에 진짜- 막 500씩 막. 500씩 먹죠. 네, 거의 500씩. 저는 한 번에 500씩. 저도 한 번에 집에서. 500씩 거의 먹었어. 제가 그때 개인기가 뭐냐면은 집에서인데 500ml짜리를 한 번에 마신 다음에 흔들어요. 그러면 배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요. 몸을 흔든다고? 네, 몸을 흔들어요. 그게 제 개인기였어요. 아니 소리 나지? 출렁출렁.
몇 살 때요? 초등학교 때지. 우유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다가 일본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걸 봤는데 그런 거예요. 저희도 몇 번 말한 적이 있겠지만은 무슨 어떠한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진짜 되는지를 해보는 건데 인간 vs 젖소를 한 거예요. 인간 대 젖소와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대결하냐? 누가 우유를 빨리 먹나?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푸드파이터가 있어요. 네. 되게 삐쩍마른 아줌마 푸드파이터랑 젖소랑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젖소에 젖을 짜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젖소가 더 이상 우유가 안 나올 때까지 마시면은 인간이 이기는 거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젖소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하면은 젖소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겼어요. 대단하다. 네. 근데 그 생거를 그냥 먹어요? 생걸 마셔요. 네. 그 아줌마예요? 빼짝 마른 그 아줌마. 빼짝 마른 아줌마였어요. 그 이름 뭐였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줄 잘 몰라가지고. 아니 얼마? 갸루소네. 아니. 갸루소네 말고 그 이후에 나온 아줌마? 갸루소네는 좀 젊잖아요. 갸루소네 40대입니다. 아, 그래? 네. 아니, 지금 얼마-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 지금. 예. 아니 몰랐어. 얼마 전에 제가 그 유명한 대만 카스테라를 집에 사갔어요. 아. 나 그 대만 갔을 때 먹었는데. 아, 그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네. 대만 그 카스테라의 친구는 우유잖아요. 우유죠. 우유를 1리터짜리를 사갔는데 민 씨가 한 700ml를 먹는 거야 카스테라. 엄청 배부른데 그렇게 우유를 먹으면? 근데 우유를 먹기 위함인가 카스테라를 먹기 위함인가?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아까 전화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큰 집이 우유집이니까 어렸을 때 우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유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집에 그 우유 팩이 막 200개씩 쌓여 있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우유 엄청 먹기 카스테라가 아니고 신기하다. 우유 엄청 네. 먹어. 자, 우리 때만 해도 우유를 마셔야 키 큰다 약간 이런 식의 네. 정설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우유 많이 저 먹어야 약간 좋은 그 거라고. 미국 그러니까 그 내추럴본 코리안 돼지가 아니라 이 미국 쪽 돼지입니다. 미국 쪽 돼지. 예, 소세지랑 우유. 피자, 햄버거, 우유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의정부의 정기를 받아. 네, 계속 읽겠습니다. 엄마 시버마님께서 저는 맥스웰하우스 캔커피가 생각나네요. 광고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가 보이는가 자유가 보인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려서 캔커피는 못 마셨지만 광고만큼은 기억이 나네요. 라고. 이거 혹시 광고 알아요? 이거 왠지 이게 그 훈훈한 남자 둘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에서 이렇게 그 난간 같은 데서 이렇게 네. 뭐 대충 그런 느낌. 아. 예. 훈남 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산타페라는 캔커피 있지 않았어요? 네네. 네,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신방과 전공인데 이제 광복과 쪽이랑도 이제 수업을 듣고 그래가지고 산타페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광고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드보드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때 제가 냈던 게 어떤 거냐면은 배경이 수술실이야. 그래서 그 의사가 수술 중이야. 의사가 뭐 맥스, 석션, 산타페 이러면서 산타페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산타페 무슨 젊음의 어쩌고 산타페 이러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그 의사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그 뱃속에 산타페 캔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러니까 광고가 채택이 안 되지. 안 되잖아. 그 공모전으로 냈다고요? 예. 왜 의료사고. 그랬어? 공포영화잖아. 네. 왜 그랬어? 이게 뭐지?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산타페를 맛있게 마시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사람 뱃속에 산타페를 집어넣고 이게 다 났다. 다 묶어버린 거를 몰랐던 것이다. 절대 안 될 것 같네요. 미친놈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내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진짜.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한결같네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줄리아 마이콜님께서 매주 금요일 밤 린님 목소리 듣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건강 회복하셔서 꼭 돌아오셔야 해요. 저처럼 기다리는 팬들이 있으니까요. 라고. 저도 기다려요. 네, 네. 저희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기다리고 거.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돌아오라고. AKSFLSLA님께서도 지금 휴방 중인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한 주 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 쉬고 나서 그 아놀드 편이 올라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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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민 씨랑 트로 씨가 정말 즐거워하던.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 하면서 실버스타 스텔론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그 눈. 저 그래서 스텔론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놀드 편은 너무 갑작스럽게 한 네. 열흘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스텔론 편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근데 너무 남성 친화적이니까 네. 로빈 윌리엄스 정도로 하고 싶어요. 아,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시리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아놀드 했으니까 지금 이게 뭐 네. 점심시간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뜨거 히밤님께서 혹시 이 음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린이 음료인데 미에로 화이바만 한 병에 미에로 화이바만 한 병에 오렌지 주스처럼 들어있고요.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철분인가 들어있다고 광고 있었어요. 바카스 마냥 종이 박스에 10병 들어있는 음료였는데 광고도 얼추 기억이 나는데 정작 음료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더니 트로님께서 그거 꾸러기 철력 아닌가요? 라고. 애기 얼굴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 얼굴이 대부분 혀를 낼름하고 있어. 그게 베이비 주스 막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있었던 네. 것 같아. 키가 커요. 막 약간 이런 느낌. 원기소. 한 개만 더 읽겠습니다. 허니신디님께서 80년대를 소환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요즘에도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세월을 타지 않는 클래식이긴 하지만 당시엔 역시 남자들 사이에선 코만도가 인지도면에서는 큰 지배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노출이 있는 배드신 때문에 터미네이터 관람폭이 좁았던 탓도 있지만 어차피 주말의 명화 토요명화로 보더라도 국딩 취향엔 코만도가 더 땡겼을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무장한 군인이 소재였고 다들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묘사했었죠. 지금 되돌아보면 과도한 설정이었지만 당시 코만도와 람보의 영향력이 대단하긴 했어요. 라고. 그렇죠. 뭐 보통 그림 그리면 보통 근육질의 뭐 그런 글이죠. 우리 때는. 근육. 네. 그리고 여자애들은 보통 그림 그리면 뭐 공주님 이런 거 그리는 핑크. 거죠. 네, 그런 거죠. 또 그때 뭐 GI 유격대. 그렇죠. 이런 것도 갖고 놀 때라. GI 조가 아닙니다. 네, GI 유격대입니다. 유격대입니다. 네. 네. 같은 게 아니에요. 조가 어떻게 유격대가 된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해. 타미야 뭐 이런 거랑 네. 아카데미 과학사 정도의 차이라고. 네. 예. 뭐 영어 얘기하니까 사실 뭐 영어 선생님 지금 와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박찬욱 감독의 박쥐란 영화를 보고 네. 나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가 영화 다 끝나고 이제 박쥐라는 타이틀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박찬욱 영화니까 밑에 영어 제목이 나오는데 영어 제목이 Thirst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목마름. 네. 네. 근데 영화 딱 보고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 나오면서 막 사람들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 목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Thirst가 박쥐란 뜻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배보단 낫잖아요. 네. 그쵸. 나 근데 진짜 무식한 거 봤어. 옛날에 집으로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유승호. 유승호가 그 할머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이거 보고 싶다, 뭐 아프다 이런 낱말 카드를 만들어주고 이것만 보내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오겠다. 근데 보고 싶다를 비읍으로 써요. 싶다를. 한글을 잘 모르는 어린이니까. 영화를 보고 또 어떤 관객이 그러더라. 야, 나 보고 싶다가 피읍인 줄 알았는데 비읍이었나 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은 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막 뭐 시원하게 웃지 못하는 게 네. 나도 어디선가 저런 짓을 하고 싶지 그럼요. 모르겠다는 생각을. 네. 네. 전국 무식자랑 맞춤법 너무 어렵습니다. 네. 춤법.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네. 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추억의 점심시간 급식 얘기를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몇 학년 때부터 급식 먹었어요? 4학년. 네, 4학년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정책이 바뀐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인 게 뭐냐면 교실로 밥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같이 변신 이렇게 자동차가 옵니다. 수레인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 수레인데 이렇게 펼치면 어. 이렇게 밥, 국, 반찬이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인 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수레가 위에 뚜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도 열리고 오른쪽으로도 열려요. 그래서 두 양쪽을 다 열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다이가 되잖아요. 네. 다이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반찬통을 뽑아요. 네. 뽑아서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열어서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 반찬통이 여러 개 들어있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끝에 이제 국이 있는 거죠. 가운데쯤이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음. 그 안에 모든 반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반이 먹을 분량에. 그럼 그걸 다 올려놓으면은 이제 주번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급식 당번이 네. 그거를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서 있으면 그걸 퍼줘요. 네. 그럼 이제 걔들이 권력자가 됩니다. 그렇죠. 네. 나 한 개만 더 줘, 막 네. 이러면서. 맛있는 반찬 앞에 설 때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찬을 이렇게 분배를 잘 못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없으면 급식소에 가서 추가로 받아오기도 네. 하고. 그거 그거 다 잘해야 돼요. 떨어지면 또 골치 아프니까는 초반에는 좀 적게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전략을 세우죠. 개수를 세울 수 있는 거다. 네. 그럼 이제 대충 눈대중으로 이제 봐서 이게 뭐 우리 반이 35명이면은 이게 2개씩 줘야 되나 하나씩 줘야 되나 약간 이걸 먼저 하고 하나씩 다 준 다음에 남은 걸 애들한테 더 먹을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민주적이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음. 이게 저희는 40명이 넘잖아요. 보통 애들이. 네. 문제가 뭐냐면 남자애들 좀 반에서 나대는 남자애들이 밥을 먼저 먹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 운동을 하러. 역시 남자애. 나가고 싶은데 밥을 다 먹었는데 배식이 끝나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식판에 있는 잔반을 버려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자애들 중에 서열이 낮은 애한테 다 맡기고 나가는 거야. 그럼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애가 생기게 되는 뭐 저 거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먹는데. 근데 보통 음식물 또 세계에 남기지 대부분 않아요. 또 그런 류의 인간들이 네. 반찬을 남겨요. 네, 편식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지저분하게 막 쌓아놓고 나가고 여자애들은 이제 밥을 받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걔네들은 식판을 막 널브러뜨려 놓고 나가고 야 네가 치워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반이 좀 약한 애한테 그때부터 되게 사람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람 같지 않다. 또 신란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급식으로 전환될 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네. 지금 있는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학년들한테 10만 원씩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소문은 뭐였냐면 수저 살 돈이 없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우리 학교 이제 모든 학생들의 수저를 샀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길이길이 뭐 고맙게 생각할 거다. 후배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후원금을 걷어서 급식소를 짓는다고 그게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후원 부탁드린다고 학부모들한테 다 전화를 돌리고 우리는 강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락만 먹다가 갑자기 급식으로 바뀌니까 체제가 바뀌니까는 그쵸. 급식소 이런 것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교실에서 먹다가 이제 급식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2시 30분부터는 3학년이 줄을 선다. 그 다음에 한 20분 텀을 주고 2학년이 줄을 선다. 이런 식으로 줄을 따로 쓰는 거죠. 한꺼번에 똑같이 쓰면은 난리가 나니까. 근데 되게 처음에 초등학교 때 급식이 되고 좋았던 게 뭐냐면 직영이잖아요. 공립학교는. 그러니까 떼어먹는 돈이 없으니까 재료를 좋은 걸 쓰니까. 맛도 있었어요. 맛있고 깨끗하고 항상 과일 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후식 있어야죠. 네, 후식 무조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야쿠르트라도 있어야죠. 1학년들도 밥을 먹고 가요. 점심을. 요즘에는 네. 초등 수업을 4교시까지 다 하고 그 종례까지 하고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식 아동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 끼니를 다 챙겨서 먹을 수 있게. 근데 이제 저는 좀 그지 같았던 게 초등학교 때도 급식소 짓는데 돈을 냈잖아요. 중학교 때도 냈어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도 다 급식이었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4학년이 되면서 냈고 중학교 때는 3학년인가 2학년 되면서 냈거든요. 그랬었어요. 나는 중학교를 갔는데 교실에서 먹다가 이제 급식소를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교실 2개를 비웠어요. 밥만 먹는 곳인 거죠. 교실을 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학생들은 이렇게 줄고 이러니까 그럼. 교실을 터가지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밥값을 내고 안 내고 하니까 그 영양사 선생님이 체크를 해요. 내는지 안 내는지를? 이게 밥값을 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 나중에는 그 시스템이 발전해가지고 교통카드처럼 찍고 들어가게 학생증으로. RFID를 이용하여.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애들이 그렇게 급식비를 삥땅을 치니까. 그래놓고 어영부영 친구 먹는 거 먹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걸 되게 막고 싶어 했죠. 막아야지. 밥을 안 먹는 애도 있지 않았나요, 많이? 그쵸.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점심은 참고 먹겠는데 나 질려서 저녁은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밥값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은 급식을 먹고 저녁은 뭐 떡볶이, 라면, 뭐 김밥 이런 걸로 때우고 왔었어요.
질려가지고 못 먹겠다고. 저는 뭐 질린 적은 없었고 저도 살면서 음식에 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급식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다행인 거죠, 네. 뭐. 네. 급식이 한 번도 맛없던 적이 없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땠냐면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비슷한 밥이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나중에 학교에서 이게 뭔가 교실에서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좀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급식소를 짓자. 이렇게 됐는데, 급식소 지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육관 위에다 줬어요. 위에다? 네, 체육관 위에다가 스카이 라운지처럼 바깥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쫙 깔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을 졌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쓴 게 공모전에서 당첨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기억이 안 나. 무슨 당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나름 뭐 공부도 잘하고 한문 섞어가지고 한 그런 약간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읽어보면 좋은 뜻이네 이 정도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거기에다 이제 학교에 무언가 교목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뭐 우리 있죠. 학교가 네. 그런 걸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애가 아주 머리를 잘 썼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 이제 뭐가 포인트냐면 여자애들이 비빔밥을 거기다가도 해 먹어. 일부러 일부러 줄을 늦게 서가지고 다른 애들 다 퍼먹고 남으면 그 남은 밥에다가 계란이랑 그런 걸 또 갖고 와서 거기다가 비비는 거예요. 애들 밥을 푸고 남은 데다가 거기다가 도시락처럼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나눠 먹기도 그럼 하고. 이제 급식의 단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이제 사카린 씨가 엄청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급식소에 많습니다. 뭐 새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나대는 류의 그런 인간들이 이제 보통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급식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짓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새치기? 새치기는 일단 일반적인 거고. 근데 굉장히 일반적이죠.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 새치기가 우리 반 내에서의 새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반, 뭐 다른 학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애들이 이제 저는 그게 싫어서 아예 밥을 늦게 먹으러 갔어요.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줄이 생기지 않을 때, 네. 줄이 짧을 때, 네.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해야 되죠. 그쵸. 빨리 가는 건 너무 경쟁적으로 뛰어가는 게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이 6시부터 7시다. 그럼 6시 20분쯤 가요. 그럼 줄이 없어. 앉아서 먹는데, 저는 약간 제 앞에 새치기 되게 싫어하는 게 아는 사람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일로 와 이러면서. 난 뒤로 가라고. 내가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네가 붙여주려면 뒤로 가서 네가 붙으라고. 그래서 굉장히 제 뒤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빨리 먹으려고 뛰어가는 건 되게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 옥상에서 달리겠다고. 맞아. 그런 일도 있었죠. 뛰어가는 애들은 상관없어. 자기가 부지런해서 뛰어가서 밥을 일찍 먹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뛰어가면서 그 느끼는 희열 있잖아요. 네. 난 이제 곧 밥을 먹는다. 그리고 몸이 적당히 힘들어야지 또 밥도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난 진짜 멋있던 게 뭐냐면, 나 아는 여자애가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잖아요. 식판을 들고 국을 마시는 애가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식판 채로. 입을 대고. 이게 왜 멋있지? 남자애들은 다 그렇게 먹는데? 아니 근데 여자애들은 식판에 기울여서 국을 먹을 생각을 해도 식판을 들고 국을 먹을 생각은 못 하거든. 그 되게 그 모서리 부분으로 마시겠구나. 되게 기백이 좋다. 기백이 좋다. 야, 밥을 저렇게 먹는다니. 넌 먹을 줄 아는 애구나. 야, 내 친구 멋있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광개토대왕 막 이런 거에 나오는 기백이 좋다. 또 그런 멋있잖아. 그런 것도 있어요. 급식소에서 밥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애가 학교를 가는데 급식을 먹는다면 교실에서 먹는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청소는 좀 힘들지언정,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란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으면 사실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급식소에서 먹으면, 뭐 예를 들면 6자리가 한 테이블이면 이게 꼭 한두 자리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안 앉으려고 하잖아요. 안 앉으려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걔들 친구 좀 없거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 안 돼 보여. 안 돼 보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실에 앉아서 먹으면 자기 자리에서 먹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우리 군단에나 뭐 짝이라도 있잖아요. 물론 걔네가 옮겨서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때 너무 좀 서글펐어요. 그런 거 보고. 근데 물론 저도 같이 앉아서 먹진 않았는데. 미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설정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좀 별로였어요. 네, 솔직하게. 노는 애들이 약간 반찬 그 숟가락에 튕겨가지고 팍 튕기고 막 그런 거. 네, 뭐 그런 건 못하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3 언니랑 되게 친했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룸메이트가 됐는데 그 언니 밥 먹을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둘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도 돼요? 네. 그런 거는 됐었어요. 저도 이제 형들이랑 먹고 뭐 그랬었으니까. 네. 그 스텔라님은 급식 먹은 적 없어요? 저는 급식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끝까지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니까 같이 점심을 먹잖아요. 네. 근데 고2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과, 문과가 나뉘면서 좀 갈라졌거든요. 그래도 점심은 같이 먹었어요. 누구네 그렇죠. 교실에 다 모여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급식 때도. BFF. 한 번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되는 애도 있고, 그러려면 늦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사카린 씨는 늦게 먹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늦게 먹고 막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끔 감자탕 같은 거를 끓여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미역국이나 감자탕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끓여야 맛있는 국 있잖아요. 그런 거 오래 있죠. 끓이지 그거는. 집에서 조금 끓이면 맛이 없는데 이게 대량 생산의 맛이 나는. 대량 생산의 맛이래. 근데 그 대량 생산 맛이 나는 것 중에 맛없는 게 뭐냐면 밥. 쪄서 나오는 밥. 그 밥은 적응을 못했어요. 군대밥이 그렇잖아요. 네. 군대밥이. 근데 저는 밥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팀으로 이렇게 쪄서 나오는.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 나왔던 밥 중에 그 쑥 있잖아요. 쑥에다가 찹쌀 같은 걸 붙여가지고 밥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버무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올라가 있는 밥이 있는데 현미쑥 찰밥 뭐 이런 거. 그건 진짜 짜증났어. 짜증이 났대. 그거 간장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는데. 그러니까 곤드레밥 뭐 이런 맛이 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그러니까 보기에 약간 코딱지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은. 그거랑 콩나물밥. 콩나물밥은 난 좋았어. 근데 콩나물밥인데 그 사람들이 맨날 실패해요. 왜 콩나물 자체에 수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물을 적게 부어야 되는데 밥이 죽이 돼서 질지 콩나물 죽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양념간장에 비벼 먹는 콩나물밥 이런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제 모교 고등학교는 급식은 진짜 맛있었어요. 단 한 번도 맛없던 적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레벨이 아니라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게 짜장, 카레, 하이라이스. 그쵸. 그게 전분 쉽잖아. 저는 저희 식구들이 다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집 식구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처음으로 수련회 같은 걸 가잖아요. 그때 카레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레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급식을 먹겠다. 네, 그런 데서나 먹는 거죠. 그 은색 식판에. 근데 항상 수련회나 캠프 이런 거 가면 짜장 카레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만들기 쉬우니까. 금방 하고. 또 맛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묽어가지고. 묽죠 보통.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체로 만들면 무조건 맛이 없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왜냐면 잘 만들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일단 영양사분도 되게 좋은 분이었고, 그리고 반찬도 되게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가 좀 제 기억으로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전교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얘네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돼 공립학교라 되게 좀 파이팅이 넘쳤구나. 파이팅도 넘치고 이렇게 비리 뭐 이런 게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라.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거기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학부형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정말 위하는 막. 아니 내 아들이 먹는 내 자식 먹는다. 내 자식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투른 짓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영양사도 제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알고 막 약간 그런.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근데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그때. 급식 메뉴에 그 최고봉이 돈가스도 있지만 생선가스가 있어요. 생선가스. 나는 그때 타르타르 소스를 처음 먹어봤어. 네, 그쵸. 마요네즈랑 이 허연 건 무엇인가. 그때 알갱이도 있고. 그때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급식에서 처음 먹어봤던 게 고기 완자 튀김을 카레 양념에 발라서 볶은 거예요. 볶는데 맛있겠다. 거기에 파인애플을 썰어서 넣어줬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급식을 먹으면 한 달치 급식 계획표가 나와요. 그죠. 갱지에
그러면 애들이 저희 학교는 책상이 더러우니까 흰색 종이를 대고 그 다음에 아스테이지로 책상을 씌웠거든요. 그러면은 그 흰색이랑 아스테이지 사이에 그 급식표를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뭐 나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내일은 뭘까 이러면서. 요즘 애들은 그거를 다 오려가지고 매일매일 그 다이어리에 붙인대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 나오는 날에 형광펜으로 그어놓는 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한테 들었는데 그죠? 그거 하죠, 애들. 들었는데 애들이 막 와서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투덜거려? 그랬더니 자기네 오늘 급식표에는 스파게티가 있었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자기네 너무 많다며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교육청에 전화하면 됩니다. 아니 그게 이제 거기 밑에 써 있어. 재료 수급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식단표는 일부 변경될 수 그런 있습니다. 거 아닐지 우리 애들은. 라고 미리 공지해줘. 그렇게 위에 표만 보지. 눈앞에 스파게티가 있는데 무슨 글씨가 보이냐고. 미리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바뀌면은 영양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급식을 통해 좋았던 점은 뭐냐면 내가 집에서만 먹었으면 되게 한정된 식재료만 먹었을 텐데 되게 다양한 걸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좋은 것 그런 거 같아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가령 청경채 같은 채소는 잘 안 사잖아요, 가정에서. 네. 근데 그런 거 볶아놓은 거를 급식이니까 먹어보게 되고 입맛을 좀 다양하게 개발시키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방금 그 다이어리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반은 그 뒤에 보면은 뭐 알림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급식을 먹으려면 이제 4교시를 하고 먹었으니까 3교시 쉬는 시간이면 다들 그걸 그걸 다 보고 오늘 뭐냐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칠판에다 적어놓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이런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급식을 먹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 일본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뭐 다 급식이잖아요. 초등학교가.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먹냐면은 아까 미희 씨 말했지만은 교실에서 먹어요. 네. 책상을 이렇게 급식 대형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게, 예, T자 모양으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뒤쪽에다가 좀 공간 만들어가지고 급식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 급식 당번이 급식을 이제 주는 거죠. 예, 너는 몇 개, 너는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낫또를 먹었어요. 예. 그 이후로 낫또를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그게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누가 만약에 내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먹으라고 하면 당연히 먹겠죠. 근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은 별로 먹을 생각은 없다. 약간 이런 거죠. 낫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음식을 처음에 먹었을 때 기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어리고 이러니까 많은 음식을 처음 접하는 거는 결국은 뭐 그러니까 어머니 말고는 음식 먹을 데가 없으니까 네, 급식이나 뭐 이런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특유의 관공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조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돈육 강정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것도 이게 있었어. 뭐야? 막 하는 거.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무김치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석박지 막 이렇게 써놓고 애들이 이게 뭐야? 이게 돈육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막 그런 그 이제 관공서 특유의 네. 그 한자 사용이 있었어. 뭐 한자어를 좀 더 알 수 있는 찾아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쉽게 말해도 되는데 네. 꼭 그런 데는 어렵게 말해놨던 것 같아. 근데 또 그 관공서 사람들이 웃긴 거는 그랬다가 또 정책 바뀌면 또 약간 우리말 쓰자 이러면 또 네. 우리말 바뀌고. 근데 그때가 저희 딱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피해를 본 게 약간 의료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용어를 다 한국어식으로 바꾸고 막 영어된 것도 의대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건 다 영어로 배웠는데 이걸 또 한국어로 바꾸라고 하니까 또 한국어 또 외워야 되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저번에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한겨레 신문에서 왜 스포츠 용어를 다 한글화 했었잖아요. 핸들링을 뭐 손대기 뭐 이런 식으로. 북한처럼. 북한 같아. 근데 그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그리고 그 급식 가면 그 스탱 식판이 스팀으로 이렇게
소독 같은 게 되니까 네, 따끈따끈하게. 약간 미적지근하고 숟가락 젓가락도 따뜻한데 애들이 어떻게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놀았는지 왜 이렇게 휘었어. 맞아. 그리고 식판도 끝에가 다 이렇게 뭉툭뭉툭 이렇게 다 휘어 있어. 이렇게. 뭐 어떻게 식판을 가지고 뭘 했길래. 뭐 그 학교 얘기는 아니고 군대 얘기인데 훈련소 딱 처음 들어가가지고 처음 밥을 먹은 거예요. 네. 진짜 군대 가면은 뭐 민씨 아시겠지만은 이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가가지고 밥 먹어야 돼. 멍청이가 되죠. 예. 내 주체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식판 받고 이게 숟가락을 집으라고 숟가락 되게 많은데 숟가락을 딱 집었어요. 근데 숟가락이 딱 어떤 뭐 국 뜰 때 쓰는 국자처럼 90도로 꺾여 있는 거야. 기억자로. 근데 그거를 봐보니까 필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냥 먹어. 그냥 그걸 먹었어. 국자로 먹듯이 먹었어요, 밥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원래 군대는 사람 바보로. 맞아. 네. 근데 나도 대학교 가서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학생 식당이라는 데를 처음 갔는데 이렇게 자판기 같은 데서 식권을 해서 이렇게 넣고 밥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받았어 겨우겨우. 게다가 김치는 또 알아서 뜨는 거래 저쪽에 가서. 이게 밥을 먹는데 나는 대학교 밥이 그렇게 맛없는지 몰랐지. 대학교 밥 무지 맛없죠. 맞아. 나는 진짜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학관에서 밥을 10번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저는 그 교수식당 가서 먹었어요. 교수식당이 제일 맛있어. 네, 좀 비싸지만. 그리고 물도 거기 보리차를 줘. 그런 디테일까지. 아니 물이 뭔가 끓인 물을 준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숟가락 휘어 있으면 다시 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멍청하니까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거 피는 식의 행동을 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는 이게 무서운 거야.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약간 추억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좀 좋은 건물 거기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날씨가 막 비가 오고 이런 날에는 창가에서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운치 있네. 예, 약간 좀 그런 건 되게 좋은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막 빗물이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국물 먹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면 그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여자애들을 산책을 해요, 교정을. 왜?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하죠. 남자애들은 농구하고 운동하듯이. 저는 책 봤어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다 했더니 니들 뭐 하냐 했더니 산책해요 했더니 호박 말리냐 그런다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그 손 한 번 씻고 양치하고 그리고 여자애들이 양치를 꼭 하잖아요 점심 먹고. 그렇죠. 개수대에 칫솔을 물고 한 줄이 내 앞에 한 3명 4명씩 있어. 맞아. 그래서 오랫동안 칫솔을 물고. 정말 한 번도 안 닦아봤어. 어떻게? 회사에서도 안 닦아자. 지금 민씨 치아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건강합니다. 매우 건강. 아니 진짜 얘는 충치가 하나도 건초부 없어. 건치입니다. 네, 저는 치과 일 안 선생님도 닦아도 되나 봐. 저는 치과 선생님도 인정했습니다. 네, 이거는 피다. 아니 저는 되게 양치 열심히 하는데 충치가 많거든요. 근데 민 씨는 이렇게 안 닦아도 충치가 없어요. 충치도 한 번도 생겨본 적도 없어요. 오복이네, 오복. 네, 오복 중에. 오복 중에 오복이야, 오복 중에 저거. 오복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양치하고 산책하고 이제 5교시 준비하고 이러면서 평화롭게 점심시간에 보내 무렵 남자애들은 뛴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장에서 계속 뛰고 있어. 막 땀 냄새 막. 뛰고 땀 나가지고 옷 으통 벗고 막 씻죠 막. 막 펄럭펄럭 하면서 오잖아요. 짱 재밌죠. 여기 축구, 여기 농구, 그리고 몇 명은 강당에서 탁구도 쳐. 구기는 다 하는구나. 그리고 근데 만화책 보는 애들도 있어. 네, 그게 접니다. 네. 그리고 소설책 도서부 만화책. 같은데 책 빌리러 오고 점심시간. 네, 제가 도서부. 나는 이제 더우면 안 나가. 시원한 데 앉아 있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한데 네. 강의 같은 거 하느라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가보면은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뭐. 사서 선생님도 따로 오시고. 네. 오빠는 그런데 가면은 점심 대접하고 그럼 거기 급식 먹어요? 먹을 때도 있죠. 맛있어요?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네. 맛있진 않았던 걸로. 아니, 저는 그 학교는 좀 그렇고 그 기업에 강의를 하러 가면은 기업 연수원 밥 먹는 게 난 그렇게 맛있어요. 좋아.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
식판이 밥칸, 국칸, 그리고 반찬칸이 3개 있잖아요. 네. 반찬칸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반찬칸의 개수보다 더 많은 반찬이 나올 때 나는 되게 행복해. 맞아. 그럼 이게 반반씩 더 한 칸에 2개씩 놔주잖아요. 오. 아니 그리고 칸이 미세하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 그렇지. 그런 데가는. 그리고 제가 그걸 느낀 게 언제였냐면 설악산에 가면 한화 리조트가 있어. 네, 있죠. 거기 급식이 진짜 맛있어. 뭐 저기 무슨 수련회 이런 거로 간 거야? 그 수련회 갔는데 한화 리조트 밥인데 강원도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자미 식혜 이런 게 반찬이야. 신기하네. 깜짝 놀랐어. 그런 게 급식으로 나오다니 막 이러면서. 저는 아직도 약간 왜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회사의 기준이 구내 식당이 있냐 없냐라고. 그렇죠. 밥 주는 회사에 다녀야 된다고.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구내 식당이 좋고 밥을 주는 회사가 좀 좋아요. 어느 회사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RFID식으로 회원증에 다 이렇게 돈이 저- 들어있어가지고 네. 먹고 싶은 반찬을 이렇게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할 거예요. 수 있구나. 네. 낱개로 옛날 대학 낱개로. 식당. 네. 저는 막내 남동생이 삼성 다니거든요. 근데 걔네 회사는 하루에 5끼를 줘요. 아침부터. 네. 하루에 5끼를 먹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아침, 저는 점심, 저녁. 야식 새벽 새벽 네. 할 난리도 아니에요. 5끼를 먹을 수 저는- 있어요. 걔네. 저는 구내식당 있는 회사 가기 싫어요. 왜요? 구내 식당 있으면 이렇게 시킨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루에 5끼를 저는 먹게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제 점심 저녁 값을 다 줘요. 돈으로. 그러니까 영수증 내면 다 주는데 구내식당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건물에서 나가지 마라. 진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사원증을 찍고 이제 우리 회전문 밀듯이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네네. 회사 이제 구내식당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특식이 있대요. 특식. 네. 특식은 삼계탕 500원. 네. 그러니까 다른 건 5개까지 공짜고 내가 만약에 특식을 먹고 싶어서 사원증을 찍으면 5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500원만 내면 삼계탕 뭐 그런 이런 거 거? 먹을 수 있다. 무서워. 5끼라니 무서워. 난 자유를 원해. 네. 그러니까 2개죠. 그러니까 취침실 있는 회사, 구내식당 있는 회사 둘 다 무서워. 하루 종일 일하라 이 네,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오죽하면 이것까지 줄까? 막 새벽 1시에도 밥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이러다가 막 그런 핫식스 막 이런 거 주겠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하식스 있는데 네, 레드불 이런 거 주겠다. 레드불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그쵸. 근데 저는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밥 주는 게 진짜 복지는 복지예요.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너무 굳이 뭐 구내식당에 있어서 만약 장점이 되려면 뭐 아침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급식이 요즘에 이제 중3 애들이 네.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이제 학교를 써야 돼요. 이제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명당 3개를 쓸 수 있거든요. 일지망, 지원, 이지망, 일지망, 삼지망. 3지망 네. 이런데 3개 쓰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물어봐요, 애들한테. 너는 그럼 고등학교를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니? 그러면은 애들이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급식이요. 급식 맛있는데요. 여자애들은 교복이 이쁜데요. 여자애들은 막 별걸 다 따져요. 교복 이쁜데, 뭐, 공부 수준은 어느 정도 하는지, 대학을 뭐 몇 명이나 보냈는지, 이런 거를 막 보는데, 남자애들은 운동장 넓은데, 급식 맛있는데. 단순해. 예, 달라지지 않았어. 집 가까운데. 그리고 제가 이게 딱 생각하는데 의정부는 이제 의정부에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거긴 아닌데 거기에 매점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만두에다가 라볶이를 해서 뭐 얹어서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를 한 2년 내내 들었어요. 거기 간 형들 때문에. 그런데 그럼 나도 거기 가서 꼭 먹어야겠는데 못 먹었어.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 갔으니까 먹어봤냐? 그러니까 또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지금도 못 가. 가자. 못 먹어 나는. 이제 못 가지. 가고 싶어. 나 먹어보고 싶어. 어떻게 철판 까도 못 가지. 나 의정부 고등학교 그 매점에서 파는 라볶이에다가 만두 구튀김 만두 올려서 먹고 싶다고. 선생님인 척하고 먹으면 되겠다. 맞아.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희 사촌 동생이 그 학교 나왔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걸 못 먹는 게 한인데 근데 저 이제 나온 고등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대학교 구내식당만 가는 것도 되게 죄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맛이 없어 대학교. 맛있죠. 맛 없어. 네. 맞아. 그렇죠. 하여튼 맛까지 따지면 뭐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대학교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 데가 외대였어요 저희 때. 아하. 그 외대에 중대 안 했어 중대?
외대. 중대는 별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먹어서 합니다. 근데 그 경희대 애들이 와서 외대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경 삼아 한번 가서 먹었던 적은 있어. 맛있나요? 응. 중대는 좋았던 게 그 라면이 1,100원인가. 그러니까 저 중대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맛이 뭐 없는 거 아닌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1,100원이에요. 근데 라면 한 그릇이랑 빈 그릇을 주는데 밥을 원하는 만큼 풀 수 있는 거예요. 졸라 많이 푸는 거예요. 2명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라면 하나와 네, 밥을 1,100원으로 2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저희 이러면 축복이다, 학교는 축복. 우동이 1,000원, 김밥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우동이 한 3만 년 전에 삶아놓은 우동에다 국물만 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면 두두두두두두두 아이고. 너무 이렇게 쫄깃하게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맛이 없는 우동이었어. 우동 맞아? 그냥 우동이라 부르기도 민망한데. 근데 김밥에 그 우동을 먹으면 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을 먹기 위함이죠 거의. 제가 다닌 학교, 이제 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기숙사 생활을 계속해서 기숙사 밥이 맛있었어요. 아니, ROTC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아니 민 씨는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거긴 실제로 맛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토스트를 무조건 주고 막 엄청 맛있어요. 민 씨에게 밥을 주는 사람의 입장을 해줬어. 아, 뭘 줘도 맛있어. 그렇긴 하죠. 맛있다고 하는 게 좋지 뭐. 본인의 요리 실력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기숙사 살 때 보면은 기숙사 밥이 아침 저녁을 줘요. 근데 기숙사 사는 애들이 저녁은 뭐 약속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아침에 토요일에 요플레랑 시리얼, 우유, 식빵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맞아요. 완전 맛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술을 이렇게 먹고 막 아침에 괴로운데도 그걸 먹으러 가. 그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아침에 선택 메뉴였어요 대학교 때 A, B. 근데 B는 술 먹은 애, A는 뛰는 애. 그래서 A는 요플레 라인이에요. 약간 네, 건강식 네. 시리얼이랑. 근데 B는 이제 뭐 누룽지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고정이었어요. 근데 둘 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는 전 아침 점심 저녁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맨날. 저도 대학교 때 네. 이제 기숙사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당을 가려면 멀어요. 남자 기숙사랑 여자 기숙사가 건물이 다른데 꽤 멀리 있는데 식당은 여자 기숙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애들 뭐 남자들 허건날 술 처마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맞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가 나왔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는데 애들이 술 처먹고 안 가니까는 저는 이제 매일매일 먹었거든요. 가면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막 산처럼 쌓여. 네. 계란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계란말이 한 번에 막 5개씩 먹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는 남기 여기 따로 식당 둘 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들 먹으러 갔었죠. 그리고 맨날 그 층장이 이제 다 깨워요. 예, 아침 먹으러 갑시다 막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네. 예, 뭐 네.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기숙사야 뭐.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급식을 먹었던 네. 기억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참 그래도 저는 그 밥은 같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회사 생활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오히려 이제 내가 메뉴를 좀 자주적으로 고를 수 있다. 근데 그 대신 괴롭다.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다 괜찮았습니다. 네. 같이 먹게 집에 좀 일찍 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거의 밥을 집에서 안 일주일에 먹어. 한 2번 정도 먹어요. 집에서 밥을. 집에서 예. 저녁 식사 같은 거를 맨날 이제 회사에서 예. 주말에만. 거의 주말에만 주말에도 뭐 바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못 먹고 주말에 또 출근하고 근데 뭐 그러니까. 업계 따라 다르지만은 뭐 민씨 나이 때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 예. 없습니다. 네. 뭐,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물리적인 거리도 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저는 사실 이제 회사 점점 다니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뭐 일찍 퇴근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도 회사 근처에 무조건 사람 사는 집이 있어야겠다? 한 20분 거리? 10분에서 20분 거리에만 사람이 다 살아도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그 회사끼리 너무 모여있고, 집들은 집들끼리 너무 모여있는 게 문제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지하철 생각이 사람들 엄청 많고. 예.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9호선. 왜냐면 회사에 뭐 이렇게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도시락 먹고 집에 가서 그거 갖고 온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문에 넣어주잖아. 교문에 넣어주면 그 앞에서 맞아. 받아. 그런 애들도 있었구나.
이야. 막 그런 것처럼 막 학교 회사에서 이제 막 일하다가 집에 가서 자고 온대요. 이야. 점심 때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학교 때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뭐 민신 회사랑 가까우면은 뭐 그 월세 막 120하고 막. 예, 그럴 것 그러니까요. 같아. 왜 엄청 예, 그러니까 80에 80, 막 이런 부럽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럽다. 전 집에 한번 갔다 오면은 반차입니다. 어쨌든. 여튼,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뭐, 못한 얘기 있나요, 혹시?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뭡니까? 우리가 이 도시락을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그 도시락 먹을 때 이 모둠 하잖아요. 모둠이라고 하나? 조라고 있었어요? 모둠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들끼리. 이게 뭉쳐가지고 네. 책상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3, 3, 5. 네네. 그게 어떤 스타일로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뭐, T자가 이렇게 인 경우도 있고, 예. 어떤 것 같고, 그냥. 앞에 있는 두 명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리고 예, 그럼. 뭐 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4명. 4명? 그러니까 난 8명. 8명? 8명 어떻게 돼요? 뭐 책상 2개 돌려가지고. 2개, 2개. 네. 그러니까 2개는 마주보고, 음. 어떻게, 뭐라고 아, 하면 되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4명은 길게 마주보고 놓고, 그 양쪽 끝에 이렇게 아, I자처럼. I자처럼 어, 이렇게 I자. 나도 4명 아니면 6명. 그게 왜 궁금한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이게 네. 우리 학교는 이제 T차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대별로 다르지 않나? 아니요. 4명 아니면 6명. 그렇죠. 네. 다 똑같구나. 네. 어디 가나 똑같은 거죠. 네. 남자애들은 허건날 밥 먹을 생각만 하고. 지금도 똑같다는. 근데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고 애들이 어떤지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저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숟가락 안 갖고 오면 옆에 친구 건 빌려달라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네, 맞아요. 걔가 와가지고 내 숟가락 돌려줘 그러면은 커튼에 이렇게 닦아갖고 돌아준다고. 커튼에는 닦지는 않고. 그래, 진짜 그건 좀 심하다. 깜짝 놀랐는데. 커튼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커튼 빠는데 네, 주거니. 이건 이제 와전된 거고. 예. 야. 아니 근데 그렇게 숟가락은 많이 빌려요. 근데 숟가락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잖아요. 아니 보통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나 숟가락 쓸게 너 젓가락 써라. 그럴 수 있죠. 네. 칫솔 빌려주는 것 같잖아. 왜냐면 군대 가서 젓가락 없이 숟가락만으로도 밥 잘 먹거든요. 예. 숟가락으로 밥 뭐가 먹어야 하면 그런 얘기를 먹습니다. 들어서 네, 맨날 그 궁금해. 포크형 숟가락 말고 일반 숟가락으로도 잘 먹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고 남중은 냄새가 나요. 네. 그게 다야. 네. 냄새가 심해. 네, 하여튼 2주 동안 도시락 급식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점심시간 도시락 급식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있는지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회 때 다른 소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끝!